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에브리보 지금 장중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 28,550 마이너스 5.7%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만이 에브리봇을 추가 매수를 좀 하던가 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탈출할 수 있을지를 일단 첫 번째 안건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사태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브리봇이 3일에 걸쳐서 50%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올려드린 영상에 아직은 우리가 매수할 만한 타점이 추가 매수할 만한 타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었고, 요 상단권에 도달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 추가를 토대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걸 토대로 손실폭을 줄여놓고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영상 짧게 한번 10초만 보시면은, 여기 20시간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이었던 요런 구간, 이 구간에 때마침 61선이 딱 있기 때문에 얼마요? 25,300원 구간이죠.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비중을 좀 실어서 손실폭을 줄이고 나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말?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어제 장중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에 추가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요런 구간이 아니라 요런 박스권 상단 구간, 왜 이게 박스권이냐면 이전에 매집했던 박스권의 상단 구간에서 우리가 61선도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토대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게 첫 번째 지상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량 없는 하한가로 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세력이 흔들기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후에 급등하려는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그렇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탈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한가 갔던 날에 분봉을 좀 놓고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시작한 지 3분 만에 바로 하한가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보시면 시작한 지 1분 만에 바로 하방 VI가 발동해서 이 구간에서는 뭔가 체결이 없었습니다. 체결이 없고 나서 하방 VI가 풀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한가에 닫히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어제는 많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근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천하제일 단타 대회로 그냥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저항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지지가 지지로 작용하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그냥 단타꾼들이 모여서 하한가 이후에 그 물량을 바탕으로 서로 단타를 하면서 그냥 흘러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낙폭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조금 반등이 나오고 낙폭이 잡히는 걸 확인하면서 최대한 25,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면서 비중을 좀 실어서 내 손실폭을 줄이고 나올 수 있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중을 10%밖에 안 담았다, 이런 고점에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깔끔하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비중을 적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비중을 좀 크게 태워서 전체 시드 대비해서 에브리봇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서는 추가 매수를 토대로 우선은 살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손실폭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혼자서 추가 매수 타점 잡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 9671번으로 L하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평단가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문자로 어떤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할 수 있을지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도 제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올 생각을 급선무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살짝 만약에 내가 물을 탔는데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날아갈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세웠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차적인 목표를, 탈출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탈출을 목표로 할 때도 수익으로 탈출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손실을 덜 본다, 손실을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리봇이 24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두 달 동안 거의 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5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인데, 기사가 AI 관련해서 뭐 특허를 출원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와 있었는데, 이전에 세력들이 매집했던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상장된 이래로 이런 박스권 사이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거래량 들어온 걸 봐도 확인이 되시죠. 그런 다음에 들어 올리면서 5일선을 타고 본격적인 슈팅이 있었는데, 슈팅 이후로 외봉에서 떨어지는 패턴,
찔렀다가 빠지는 패턴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세력들 입장에서는 올려치면서도 파는 게 기술이다라고 얘기가 있을 만큼 올려치면서도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팔 때 이런 식으로 하한가가 가는 급락이 나오는 사태가 연출되곤 하지만 올려치면서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려치면서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급락 흐름을 연출시키기보다는 올려놓고 어떤 쌍봉을 띄우는 패턴을 보이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빠지는 패턴이 일반적인데, 급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는 하한가의 물량이 잠기면서 개인들에게 매도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서 최대한 손실을 이런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25,000원, 27,000원 요런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한 비중을 추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손실을 줄이고 탈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 경고에서 투자 주의로 내려왔는데, 투자 경고에서 주의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급락 흐름을 연출시켰다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AI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게 뭔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세력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 팀이 붙어서 작업을 했는데 한 팀이 그중에 배신을 하니까 나머지 두 팀이 전부 다 매도하면서, 시장가로 매도하면서 이런 급락이 연출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는 걸로 여기는 찍혀 있는데 장 마감 때까지 집계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 프로그램은 매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이 사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낙폭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면서 요런 구간, 왜 요 구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60일선 그리고 박스권, 이전에 있었던 매집 기간의 박스권 상단의 본격적인 돌파 흐름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캔들이고, 이 캔들의 시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우리가 근거가 두 가지나 있고 낙폭 흐름이 만약에 진정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추가 매수를 토대로 반등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나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브리봇처럼 예전에 알테오젠도 지금은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놓고 보시면 마이너스 24% 가까이 밀어버린 날이 있습니다. 시가가 0.8%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21%로 떨어진 캔들인데, 그때가 여긴데 이 이후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연출됐냐면 60일선에서 반등을 계속 주면서 살짝 깼다가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기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알테오젠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원래 여기였는데 알테오젠이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게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하고 나서 그렇게 흐름이 연출된 게 아니라 이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리봇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브리봇은 알테오젠의 지금 구간에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에브리봇이랑 유사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사례처럼 흔들기가 들어간 거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봇을 만약에 내가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탈출하게 된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XR 관련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구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XR 관련주 관련해서 최근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갔죠. 역사적 신고가를 갔고, 그리고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 손실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에브리봇 탈출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나머지 손실분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XR이라고 하면은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긴데,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종목이 뉴프렉스인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짧게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뉴프렉스가 메타의 XR 기기인 퀘스트 3에도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를 독점 공급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가 지금 보시는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의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삼성과 LG가 이 종목의 주요 고객사이고 OLED 관련한 종목입니다. OLED가 XR이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기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 하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부품값 낮추려고 디스플레이 공급사와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적혀 있죠. 애플은 비전 프로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삼성, LG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제품 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XR 헤드셋 공동 개발 등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이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약점인 메타가 LG전자랑 같이 해서 XR 동맹을 맺는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메타는 2016년부터 VR과 AR 헤드셋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 기능에서 애플 비전 프로에 뒤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도 OLED에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으면서 OLED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종목이 충분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상장된 이래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장된 이래로 이 구간이 가장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던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이 찍히는 구간인데, 이 앞전까지는 별다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확대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올려칠 때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 없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검정색 선인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올라탄 상황에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고요. 왜 그러냐면 딱 이 구간만 넘어서면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이미 쏜 거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경우 많이 생기셨을 텐데, 이런 종목 말고 저점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하고 테마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해놓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얘기고,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XR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종목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목표 기간,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랑 LG인 만큼 이 종목이 OLED 관련해서 최근에도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을 꼽아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대시세가 나온 종목을 추격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 종목을 이렇게 4674-967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